지역축제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규모면에서 지역축제 한 최소 10배 정도의 규모, 10배 이상의 규모의, 그리고 세계 엑스포라는 그 국제 행사라는 거에 저기를 맞춰서 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과정상에서의 그 시간 안배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 일정 관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큰 틀에서 다 보면서 맞춰 나가야지 또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너무 준비하는 데만 또 시간을 오래 걸리면 또 실질적으로 그거를 풀어내는 또 제작하고 또 설치하고 하는 시간들을 또 뺏기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직이하고의 그런 그 시간 안배 그리고 그 일정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긴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관리라는 게 좀 비슷한데 오거나이징의 캐파라는 게 사실은 요새 뭐 거의 다 복합 프로젝트 아닌 게 없잖아요. 컨벤션이라고 뭐 개막식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새는 어쨌든 구조가 거의 복합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엑스포 영역하고 거의 유사한 영역을 다 하고는 있지만 엑스포 같은 건 정말 이제 영역이 많은 거죠. 그냥 이렇게 단발단발 행사보다 거기에 이제 뭐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전시도 있지만 컨벤션도 있고 그다음에 개폐막식 같은 문화 행사도 있고 뭐 특별 이벤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행사 프로그램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제 운영상의 요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령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사업이라는 영역도 있고 그죠? 스폰서십 같은 것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운영이 있을 거고 거기에 홍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치 부분도 또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자체가 우리가 이제 단발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소규모 쓴 행사보다는 그러니까 업무 영역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거나이징의 능력이라는 게 조금 캐파 자체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준비 이게 리드타임이라는 게 대행사 선정 이전의 리드타임도 거의 국제행사 승인 받고 이런 게 최소 1년 반에서 한 2,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해가지고 국제행사 승인 받고 승인 나면은 조직위가 다시 기본계획을 세우죠. 이제 그 예산에 맞는 그러니까 국비까지 포함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행사 선정을 하니까 사실은 이 리드타임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소. 그러니까 그 긴 호흡을 가져가기 위한 그 사이에 조직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단발적인 행사하고는 구조 자체가 좀 많이 오거나이징의 구조 자체가 좀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행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엑스포 PM을 하고 나면은 사실 웬만한 행사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엑스포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좀 구조 자체가 업무 캐파도 다르고 아니면 건드리는 영역도 다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엑스포로 봤을 때 이제 워낙 컸던 게 이제 여수 엑스포였잖아요. 제가 여수 엑스포 했을 때 이제 해상쇼라는 주제 공연을 제가 했었는데 세계 최초, 한국 최초 뭐 이런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은 공연이었어요. 어디에 어떤 그 벤치마킹을 할 때도 없고 또 심지어는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바다 위에 무대를 띄워야 되는 그런 이제 저기를 했는데 이게 뭐 법률이 이게 조선에 맞춰야 된다, 건설에 맞춰야 된다, 아니다 엔지니어링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심지어 뭐 직영부도 찾아가서 질의를 하고 건설교통부도 찾아가 질의를 하고 그래도 그거는 결국엔 조직위하고 대행사가 합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라 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고 그건 뭐냐면 결국엔 이제 우리가 경험치 못한 것들을 하면서 제도적인 그러니까 뭐 법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쪽에 좀 맞춰져 있는 법률이 있다면 조금 더 그 지원을 받으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없고 어쩔 때는 건설에 따라야 되고
어쩔 때는 또 용역 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어쩔 때는 또 엔지니어링으로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 우리만의 또 좀 특색을 또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뭐 아까 저기 충관본부장님은 4개월 만에 한다고 했고 또 조직이 끝나서 2달간에 해산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냥 콩 먹듯이 따다닥 했겠어요. 그쵸.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이거는 어폐가 있네. 다 힘든 거니까. 본부장님 이거 뭐 그래도 좀 이건 시간이 좀 있으셨잖아요. 네, 저희가 작년 5월 7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5월 7일 날 계약해서 재작년 5월 7일 날 계약해서 작년 8월 31일 날 이제 정상까지 다 끝나서 완료가 된 거니까요. 그렇죠. 1년 3개월? 1년 3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우선순위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복합적인 프로젝트다 보니 그 복합적인 거에서 전부가 다 원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서야 전체적으로 성공한 엑스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산상의 비율의 편중은 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제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단가의 차이인 것 뿐이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다는 솔직히 찝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중요한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그 주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목표를 어느 거에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직의 평가라는 게 있을 거고 사실 일반 관람객들은 평가하는 포인트가 거의 유사하잖아요. 볼 게 없다. 이러면 이거 이제 컨텐츠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밥값 비싸다. 뭐 밥이 5,000원 하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평가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금 시설 이제 밥값 관리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만족시키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볼 거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보는 사람이 이 컨텐츠를 얼마나 몰입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지. 물론 이제 정말 잘 못해서 대행사나 이런 데서 고민을 안 하고 정말 잘 못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이제 어느 회사든 자기가 전문가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상은 그 비용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지 않은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ESPNP도 똑같은 마인드로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이 업의 전문가라고 가서 일을 하는 이상은 그러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최대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볼 게 있게 나올 수도 있고 없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관람객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몰입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킬러 컨텐츠 하나로 그 행사 전체가 볼 게 있는 행사가 되기도 하고 없는 행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부분에서는 좀 그런 것 같고 운영 포인트는 사실 관람객들이 평가하는 포인트는 비슷하다는 거죠.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밥값 얘기인 거고 네, 화장실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하지만 나머지는 뭐 엑스포가 잘 굴러가려고 하면 이게 피가 도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아무 중요한 부분이 없죠. 근데 좀 대행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주최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문화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내는 대장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산업지향적인 엑스포 같은 경우는 산업적인 효과를 냈냐 안 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포커싱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대표님도 연구 용역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게 산업연관 분석표 가지고 승수 넣어서 계산하는 이 부가가치 효과 참를 저희가 실제 이게 효과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대부분은 해외 국가가 많이 참여를 했냐, 해외에서 기업이 많이 들어왔냐, 그리고 해외에서 바이어가 많이 들어왔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상담이 얼마나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산업적인 엑스포에서의 기대 효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는 대부분 이런 산업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바이어 상담, 그 다음에 국제회의의 아젠다 뭐 이런 것들로 좀 평가를 많이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대행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행사라는 거는 그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사실은 그 행사를 잘 세팅해서 운영을 하는데 포커싱이 많이 되지 실제적으로 내가 대행사가 가서 기업을 데려오고 이거는 사실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주최기관들은 그게 마치 대행사의 역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동해성상에서 폐해가 이제 그런 스폰서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대규모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하우스 에이전시니까 모기업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실제 실행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기업의 아무리 모기업이라도 기업 구조가 다 다르고 이런데 근데 그게 마치 이제 대행사의 역량.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 양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거죠. 지역 축제나 뭐 일반 프로모션 형태도 동일할 건데 아무래도 집중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뭐냐면 주제에 대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거든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뭐 영동 사과 축제를 한다, 무슨 어디를 한다 했을 때 사과의 포커싱이 맞춰져야 좀 더 집중적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대부분 지역 축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이 축제나 저 축제나 볼 게 똑같더라. 나와 있는 먹을거리들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볼거리 똑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주제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서 그걸 집중해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 기획의 차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주제 전달이다. 네. 요즘 지역업체랑도 그 지금 계속 컨소시엄 하셨었나요? 네. 요새는 안 되면은 지역 가산점이라는 게 있고 애초에 이제 RFP 자체에도 지역 업체를 포함해서 콘솔을 짜게끔 규정을 두는 데가 많으니까요. 오송도 그렇고 대장경도 콘솔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 다른 게 이제 그 조달청 공고냐 아니면 그냥 조직이 자체 공고냐에 따라 좀 틀립니다. 조달청 공고는 명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자체 지역 업체를 가산점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조달청.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풀이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역과 함께 뭔가를 호흡하고 지역에서 해야 되는 행사다 보면 지역의 인프라를 또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역 업체하고 같이 코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이렇게 문제나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고 뭐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지역 업체 활용하는 게 대행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비즈니스 기회가 많으면 그 산업이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커지니까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럼 자기들이 이제 경쟁력을 키워야 되니까 사실 업무 퀄리티라는 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지역 같은 경우 시장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서 공급받던 어떤 그러니까 공급받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하는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지방업체의 경쟁력이 같을 수는 없죠. 사실은 같을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 자체도 같을 수가 없고 이게 되게 좀 심플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형 동생 마인드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으니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인프라 자체가 서울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니까 서울에서 받는 서비스만큼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